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지난 40일에 방송을 함께했던 노명호 교수님 책 왜 우리는 쉽게 잊고 비슷한 일은 반복될까요? 에서 기억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는 재난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싸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재난을 책임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24일 안산의 옆 동네 화성에서 예고된 안타까운 재난이 있었지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노명호 교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반복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4.16 합창단 어느 별이 되었을까 듣고 오게요. 지울 수 없는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연합뉴스 6월 20일 기사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10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막 김인유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4.16 국제 심포지엄이 20일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사회의 변화와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10년의 방향을 찾기 위해 4.16 재단,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더글러스 러미스 오키나와 국제대외학 교수는 세월호 참사 10년 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인간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4.16 재단 운영위원장이 안전을 외면하는 국가를 넘기 위하여를 주제로 세월호 참사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일본 아카시시 압사 참사 피해자 유가족인 시모무라 세이지 씨, 영국 역사상 최악의 경기장 참사인 힐스버러 참사 유가족인 앤 에이버 씨, 미국 9.11 테러 참사 유가족인 젤레나 와킨슨 씨가 센션에 참가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시모무라 씨는 아카시시 교육 6교 압사 참사 경위와 피해자 중심의 사고 검토위원회 구성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국도교통성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대중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실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혜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센터장, 박승열 4.16 재단 이사장 등 국내 재단 및 인권 전문가 등이 세션에 참가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운동, 세월호 참사에 관한 사회운동의 배경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포럼 두 번째 날인 21일에는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의 평가와 숙제, 세월호 참사 10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전국 만 20에서 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리서치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승열 4.16 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국제연대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생명 존중과 안전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 이 포럼은 저희가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진행된 포럼이고요. 네, 지난 포럼입니다. 저는 이 포럼에 참가했었고 자장으로도 참가했었는데 네, 이번 포럼에서 저는 10년을 걸어온 우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활동이 시민들이 안전을 이야기하고 안전 인식 전환하는데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제 내용과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이 우리의 10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들어 있었고 또 외국에 발제하신 분들의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피해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토론도 있었고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참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참사들이 일어날 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찾거든요. 외국인 얼마나 잘 대응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외국 사례를 많이 찾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20년, 30년 이상 걸려서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세월호 이후에 활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탄탄하게 아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그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이번 토론이 굉장한 좀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손님은 지난 4월의 영화 바람의 세월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년을 뒤돌아보고 지성이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 카메라로 또 배우로 전국을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2학년 1반 문지성 아빠 문종택 416TV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지성이 아빠 문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성이는 우리 아버님에게 어떤 딸이었나요? 네, 여기는 바로 훅 들어오는 데군요. 네. 좋습니다. 네. 부모한테 자기 딸이 어떠냐고요?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딸. 우리 지성이는 4녀 1남 딸 4명 중에 막내딸입니다. 조금 엉뚱한 면이 좀 있긴 했는데 지성이가 학교 다닐 때 칼을 가지고 다녔나?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카리스마 넘쳤다고. 아, 그 얘기였어요? 춥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직 역시. 그래도 자녀가 참 많으셨네요. 다복하셨네요. 네. 그러셨군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 그러면 지성이가 좋아했던 노래 그럼 함께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성이가 좋아했던 노래 티아라의 뽀삐 뽀삐 듣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So quickly. Don't lose your temper so quickly. Don't lose quickly. Don't lose your temper so quickly. So quickly. 아침부터 쭉 그저만 자꾸 뿌리고 다른 사람과 있냐고
네, 지성이가 좋아했던 티아라의 뽀삐뽀삐 들었는데 지성이가 앞에서 뽀삐뽀삐 하면서 막 춤추는 장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이후 어쨌든 같은 유가족으로서 지성 아버님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었던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카메라를 들으셨나요? 네, 횟수로 11년 전인가요? 2014년 8월 8일 저녁 때 저희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어머니 아버님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국회 본청에 저희 부모님들이 10분 네. 그리고 광화문에 5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국회 본청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해서 1차로 한 15분을 선발을 해서 예, 단식이 들어가는데 이제 맞아. 국회 본청에 10분이 계셨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우리 유민 아빠가 네. 광화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단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마침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좀 못했던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416TV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기억 저장소 어떻게 보면 원조입니다. 기억 저장소에서 우리 그 당시 안산 시민인 우리 김종천 사무국장님하고 기록을 위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중에 8월 달에 세상이 저희 피해 가족들한테 정말 험한 말이 많이 쏟아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김종천 국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2학년 5반 박성호 누나 우리 보나하고 셋이서 참 어렵게 그렇게 국회에서 끊어지고 중간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많이 고생했던 두 분 그리고 또 함께 응원해줬던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도 그때 그 당시가 생각나네요. 국회와 네, 광화문 광장 그리고 국회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별로 이렇게 릴레이 단식도 했었죠. 한 사람 계속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좀 며칠씩 끊어서 릴레이 단식도 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우리 반에 봄이 엄마하고 경미 엄마가 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이 원래는 릴레이를 하자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들이 그 우리 진실규명 그 걷기 할 때도 팽목까지 할 때도 보면 뭐 옆에 차가 이렇게 가도 쉬시는 법이 없고 계속 단식하시고 싶어 하시고 정이 안 되시면 이제 좀 교체하시고 뭐 그 마음들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또 국회 얘기하니까 저희가 자면서도 비둘기똥을 그냥 머리에 뚝 떨어 자다가 깜짝 놀라서 폭소리 나면 비둘기똥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사안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 다칩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잠을 특히 나가서는 안 잤습니다. 네. 오히려 낮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한 평균 2시간 정도 그러면 밤에는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뒤척이시는 그렇죠. 분들 뒤척이죠 상황. 또 처음에는 또 국회 화장실을 또 못 들어가게 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장면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다.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잠을 못 자도 어쨌든 밤에는 누워 있어야 되니까 침낭 안에 들어가 누워서 뒤척이던 것들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겨울에도 했었고 여름에도 했었죠. 국회에서 우리가 단식할 때 그럴 때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힘들었고 겨울에는 추워서 눈 오고 막
비우고 그럴 때 참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카메라에 다 담겨 있나요? 그런 모습들이? 네,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한 1년치가 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공격을 받아서 그 자료가 좀 날라갔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바람의 세월 영화를 만들면서 네. 주변에 감독님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스템이 좋아지고 기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복원이 그 바이러스 됐나요? 먹은 게 지금 복구가 일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일찍 됐으면 네. 조금 더 뭐 풍성한 영상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았냐. 뭐 차후에 또 그건 또 언제든지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문제라서 일단 복구하는 게 좀 급하고 시간을 요하는 거라 힘이 많이 드는데 혼자 하기 많이 벅찹니다.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어쨌든 행진을 하고 막 차벽에 막히고 경찰에 막히고 막 이럴 때 아버님이 차 위에 올라가셔서 운전은 지성이 어머니가 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찍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요. 그때는 좀 위험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초창기 한 3년을 네. 제 개인 차로 했어요. 그랬나요? 그런데 초창기 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말로 전투를 하고 네. 그러면 제가 차에 올라 있으면 우리 아버님들이 뭐 구두를 신은 채 운동화를 신은 채 본네트에 그냥 그대로 차에 다들 올라가요? 올라타고 차가 어떻게 되든지 네. 하긴 뭐 그 신경을 쓰면 아유, 오히려 이상한 그때는 거죠. 뭐, 예. 정신 없었는데 네.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제가 수리비가 돌아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부모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뭐 지금 달라고 그러면 주실까? 한번 저기 해서 한번 카메라 우리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처장님 앞에 계시니까 네. 사무처에다가 제가 아니, 사무처는 아니고 개인 누가 개인으로. 올라가는지 다 카메라에 안 담겨 찍혔나?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조금만 리스트를 더 해볼까요? 네. 가장 차가 많이 망가졌던 때가 네. 한 여러 번인데 저희가 세종시가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어차피 항상 우리 부모님들 버스를 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거의 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1시간 전에 도착을 하고 물론 끝나고 또 정리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삭발하고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때 우리 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아마 찬호 아버님 네. 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삭발을 하시고 그 해수부 안에 제가 갔더니 당연히 대문을 잠궈놓고 문을 안 열죠. 네. 제가 이제 그때도 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차로 그 철문을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 들이민 게 뭐냐면 저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미 기자분들이 웬만한 매체들이 다 그 안에 있고 그 기자들은 다 들여다놓고 경찰하고 기자들하고 해수부하고 어떻게 보면 동시에 저희를 막아놓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뚜껑이 열려서 차로 앞범퍼로 들이밀면서 그 뭐 카메라들 계속 찍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또 그거 보시니까 또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차에 막 올라타고 담 다 넘어가려고 넘고 하고. 네. 다 넘어갔었습니다. 두 분인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저도. 네. 참 지금도 한 번씩 그 영상을 보는데 네. 볼 때마다 막 감정과 막 네. 지금도 그 장면 보면 저절로 욕이 나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는 또 그거를 참 모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이 보시면 카메라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거와 제가 직접 부모님들의 모습을 정말 처절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 찍는다는 게 그때 또 막 괴리감이 막 가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막 욕이 나오면서 내가 지금 저거 매가지를 비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카메라를 들고 그러니까 막 한 손으로는 막 경찰 붙잡고 한 손으로 카메라가 찍히든지 말든지 그런 시절.
암담하네요. 그때는 그러네요. 부모님들이 다 전투적이어갖고 내 저 새끼. 그때 에피소드 있잖아요, 은정 어머니.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시나요? 아유, 그리고 또 엄마들도 몇 분씩 막 끌려서 경찰에 경찰 끌려서 차에 경찰 차로 들어갔는데 그때 네. 에피소드 하나 그 우리 찬호 엄마 이름이 뭐였죠? 미녀잖아요. 무슨 성이 미녀? 남인여인가? 예. 무슨 미녀지? 전 뭐였죠 성이? 성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내전데 미녀라고 그러니까 본명을 대라고 그랬던 그거 끝나고 또 저희들이 네. 하도 바닥에 들어넣었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욕 배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찍으면서 다른 매체가 바라본 세월호 참사와 또 우리 지성이 아버님 4.16 TV가 바라본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언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석 달 열흘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도 우리 뭐 형편없죠. 4.16 TV가 바라보는 눈은 이제 4.16 TV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네. 꼭 한 가지를 좀 짚자면 저희들이 굉장히 그 뭐 회의도 많고 또 조사 기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기자회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조위든 사참이든 선체조사위든 그 공무적인 일을 진행하는 공적인 일인데 부모님들이 몇 분 안 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 저하고 마침 갔더니 KBS, MBC 두 기자분이 제가 가운데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양쪽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늘 좀 바닥에 좀 거칠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정복은 노란색이고 저는 이제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유가족인 줄 모르죠.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한 친구가 분위기 보더니 이제 방송계에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시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님 오늘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조금만 더 있어 보게 그러나.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고 오늘 뭐 부모님 우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데 걔들은 그런 것만 찍고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삼각대를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그 차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방송국 카메라들이 왠지 큰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어깨에 메고 있어서 삼각대가 비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삼각대 망가진들 돈 몇 푼 간다고 그래가지고 니들도 인간이냐 그 니들 들고 있는 카메라가 부끄럽지 않냐 그때만 해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사를 보면 그 피해 당사자들한테 그 큰 카메라를 들고 뭐 얼굴도 아니고 그냥 그걸 들이대서 그냥 눈동자만 찍어서 흘러내리는 눈물만 찍고 자는 그 인간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 세월이 한 5, 6년 지나서부터 지금도 구구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 세월호 광화문에 있는 기억관 전투할 때 이야기 나온 게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시는데 카메라를 그 친구들이 대고 울어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날 밤새도록 진짜요? 우리가 기억관 지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기존에 있는 그런 지상파 공중파들이 우는 모습만 돌려대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이 밤에 그 광화문에 와가지고 한 7, 8팀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보고 울어봐 카메라만 들이대면 운다는 이런 형태가 돼서 참 뭐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상종하는 것도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일부의 모습이지만 그 일부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이 젖어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가 어떤 뭐 시체팔이 뭐 나라를 구했냐 그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제공이 돼서 그래서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 어깨 메고 있는 그 카메라 피해자들한테 특히 잘 찍어주고자 잘 보여주고자 그렇게 할 원하는 피해자 가족들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아픔의 이야기가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말 언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되고 진실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청와대 뭐 애완견이라는 말까지 듣는데요. 난 은정이 어머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니까 너무 좋아. 참 어떻게 언론을 바꿔야 되나요? 안 바뀌어요. 지금 권력으로 인해서 그냥 그 품에서 그냥 쓰다듬만 받고 있는 외양견인데 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이 마이크가 네. KBS가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어, 개인 사당화돼 가고 있거든요. KBS 저희들이 KBS를 하면 가죠 뭐. 우리가 사서 할까요? 그렇네요, 참.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0주기 10년을 걸어온 길에 이 시점에 저희 가족의 영화 바람의 세월도 만들었는데 저도 이 바람의 세월을 그때 이제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정말 저렇게 했구나. 또 옆에서 또 시민들도 저렇게 많은 응원을 하고 함께 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저도 느끼는 그 다큐였거든요. 영화 바람의 세월에서 우리가 꼭 지성의 아버님이 46TV가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정말 제목이 네, 바람의 세월인데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도 있지만 저희들 피해자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을 담은 바람의 세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참사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거나 또 10여 년 동안 옆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셔서 감사한데 이게 10년이 지나가고 향후 10년에 대한 거는 어떨 건가? 지금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세월호 말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배일 것이다. 그리고 조금 아는 친구들이 그때 많은 학생들과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꿈꿔오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안전한 세상이 전달해질 건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세대의 세월호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하신 그런 많은 화면 속에 비춰지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그거를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학생이든 군인이든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그곳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을 해서 얼마 전에도 또 참사가 일어났지만 네. 어떤 사고에 대한 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고 치면 사고 후 차후에 수습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보다 국가가 먼저 나서는 국민들보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는 그런 사회가 아닌 정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10년의 바람의 세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지금 영화가 조금 극장에서 거의 내려진 상태지만 IPTV 이런 데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또 바람은 있는데요. 네. 우리 공직 사회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예, 보겠군. 필수로 해서 근무 시간에 음. 바람의 세월을 좀 보는 거를 해수부 장관님한테 제가 진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완전히 생각을 접은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분들을 뭐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공직이나 특히 해수부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바람의 세월을 좀 과에 퇴근하고 볼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니까 그걸 로테이션으로 해서 좀 꼭 좀 봤으면 그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봄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이 움직여서 지금 해수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도 조금 더 한 발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영화가 이제 어쨌든 영화관에서도 개봉했고 지금 공동체 상영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관객이 봤나요? 지금 관객 수가 16,700 정도 이렇게 이제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큐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봤다고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다큐멘터리는 원래 한계점이 10,000명인데 네.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유튜브는 뭐 실방에도 10,000명 이상 보는 상황이 많은데 네. 다큐멘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기준점이 10,0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영화계가 지금 너무 더 어렵게 힘들게 된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지금 바람의 세월은 일반 공동체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극장 대관을 통해서 네. 가급적이면 극장에서만 좀 보셔달라. 네. 요거는 이제 영화를 제가 만들기 전에 우리 제작사하고 배급사한테 미리 약속을 받고 진행한 일입니다. 네. 그 뭐 일각에서 그러세요. 아버님 우리 많이 보면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피해자 가족들이 10년에 걸어온 길을 1시간 4분에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4분 동안 집중해서 이왕이면 스크린을 크게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만 그 다 표현하지 못한 다 담지 못한 영상을 스크린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소리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그냥 그렇죠. 어떤 회관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단체의 그런 사무실에서 보면 그것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많은 것을 느끼기에는 영화관에서 보셔야 된다. 네. 감독인 저도 3번을 보고 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켰던 영화이거든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을 검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돌아갔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영화관에서는 좀 보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공동체 상영은 몇 군데 정도 했고 또 해외에서도 했죠. 시드니까지 다녀오셨는데 네. 네. 얼마나 많은 지금 국내에서 공동체 상영은 한 30여 군데. 굉장히 그리고 많이 했네요. 또 7월 달에 또 한 4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 수원, 울산, 네. 부산 그리고 우리 그 역사 모임 연구소 하는 우리 젊은 층에서 이제 홍대 인디스페이에서 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4개가 남아있고.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해외에서는 이제 시드니에서 네. 극장을 참 관객이 많이 들어오는 극장을 작정을 하고 잡으셔서 네. 거기도 만석을 채워주시고 아마 미국 쪽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 극장 대관을 알아보셔서 아마 바람의 세월을 해외에 계시는 촛불들도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임을 전해주셔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또 그때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좀 감사한 게 네. 지금 사실 극장에서는 바람의 세월이 다 내렸습니다. 네. 조금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속상한 게 우리 뭐 다 알고들 계시니까 이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네. 뭐 모든 극장에 그게 나오는 날 뭐 1, 2관, 3관 뭐 모든 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범죄도시를 틀어대니까 네. 저희가 그날부터 바람의 세월이 극장에서 거의 뭐 다 내려졌다고 보면 굉장히 좀 뭐 모순적인 그런 또 영화계의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수원 촛불이 굉장히 그 아주 막강한 촛불이잖아요. 우리 네. 부모님들도 네, 꾸준하게 이렇게 그럼요. 계속 만나주시고 네. 거기서는 미리 전화가 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그 수원에서 이 대관 공동대 상영 안 한다고 혹시 아버님 섭섭해 하신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니 뭐 당연히 언젠가는 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영화가 뭐 언젠가는 내려지면 네. 식으면 우리 수원에는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수원 촛불에서 전화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하기로 예, 그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곁에서 멀리 내다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영화관에서 못 보시거나 공동체 상영에 에서도 참여를 못해서 바람의 세월을 못 보신 분들은 네,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색해서 TV에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영화는 한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좀 상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감독님. 공무원들이 보고 깨달아야지만 이런 참사를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영화 바람의 세월과 연극 공연으로 여러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래도 특히 또 기억에 남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람의 세월에서 나옵니다. 뭐 그 사이에 많은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걸 또 다 담아낼 수도 없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바람의 세월 후반부에 저희들이 광주에 갔을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전부 일어나셔서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가운데를 열어주시고 힘내시라고 했던 그 박수 소리, 그 함성, 그 위로에 정말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가슴 그대로가 전해지는 그 마음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한테 우리 4.16 세월호 부모님들이 보내줬던 그 마음들, 그 연결되는 동작들,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 뭐 전국의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춘천, 뭐 수원, 제주까지 일일이 뭐 열거할 수 없지요. 늘 가족 곁에서 함께 많이 움직였던 분들이 이제는 기억나는 시점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음에도 저희들이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카메라에서는 그런 얼굴들이 비춰져 나오거든요.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을 함께 했는데 그분들을 알아달라고 아니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런 게 카메라는 또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놓친 부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가족협의회가 중간중간이라도 그분들을 조금 수소문을 해서 한 번씩 연락이라도 좀 취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제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그런 과정들은 저희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조금 함께였던 그런 분들을 조금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 이제까지 함께였던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함께해야 할 젊은 세대들 예, 얼마 전에 우리 제주 청소년들이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의 청소년들을 세월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제주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고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웠던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손잡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분들 덕에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에 좀 넓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주기 맞이해서 10년의 사람들에서 전국에 그동안 저희가 함께했던 10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네, 17개 지역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함을 표현했고 밥 한 끼도 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한두 분 뭐 참여하지 못해서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네, 감사함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10년 바람의 세월을 다큐를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지역으로 공동체 상영을 하는데 혹시 아버님만 가서 힘을 받을 게 아니라 저희 가협에서 한두 분 더 가서 좀 더 같이 광주나 이런 데서 힘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수원, 부산, 울산, 홍대 이런 데 가실 때는 네, 임원 중에 한두 분이라도 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힘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혼자 네. 우리 시민분들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족협의회 네. 하는 일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다 아니다. 물론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가족협의회는 어떤 그런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그리고 활동하셨던 분들의 모습이지만 그 외적인 모습이 있다. 바람의 세월이 4월 3일 개봉을 했는데 부모님들을 얼마나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바쁘지요. 우리 참여했던 부모님들을 모시고자 했는데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좀 함께 해주셨으면 어떨까. 물론 지금은 아마 말씀드린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네. 공동체 상영이 열리면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도록 해야죠. 늘 항상 같이 모시고 네.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가고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김해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의 세월과 저희 세월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극 영화가 있는데 제가 잠깐 출연했던 영화인데 제가 가는 것은 뭐 대부분 지역마다 아세요. 제가 4.16이고 세월호고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도 세월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지금 이제 극 영화 제목은 샤인입니다. 그 감독님이 10년 전 부산영화제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고 같이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라 제가 좀 약간 빚진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버님이 거기 배우로 출연하시는지 저희는 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네요. 그런 것이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보고도 하고 연극도 하셨다며 그것도 좀 볼 수 있게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할리 TV의 지난 10년의 발걸음과 앞으로의 발걸음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요? 참 좋은 자리네요. 우리 어머니이자 또 네. 가족협의회처는 우리 또 사무처장님이 계시고 네. 해서 416TV는 뭐 다 하시니까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 이유는 저는 진상규명입니다. 좀 어떻게 오해를 살지 모르겠지만 안전사회를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저는 이미 벌써 떠났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끌고 가기 위한 다른 외적인 일들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가 진상규명입니다.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년 동안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많은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진상규명들을 말씀을 하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실 겁니까? 이제 조사기구도 없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우리가 다 겪었고 희망도 자체도 잃어버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상규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보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투쟁 없이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루어낸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생명안전공원까지도 그렇게 뜨거운 날 피켓을 들고 안산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셔서 정말 투쟁해서 이제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잖아요. 다른 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그 시간, 수많은 세월. 안타깝지만 저희 때는 적어도 진상규명은 못해도 기록물만큼은 꼭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야 이 정부한테 얻어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피켓을 활동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루어냈던 것처럼 지금도 그 기록에 대한 반드시 끄집어내기 위한 또 한 번의 투쟁을 우리 의기 단합해서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4.16TV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관련된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관에 손도 좀 써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간 나시면 4.16TV 좀 보세요. 우리 방송을 우리가 안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들이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데 라디오도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4.16TV 이제 10년 바람의 세월을 이제 제작을 했으니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제 2탄으로 4.16TV 안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정말 지금 진상규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라디오처럼 TV 방송국에서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는 방송은 어떻겠습니까? 예. 예전에 구상해서 실질적으로 한 2번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그 뭐 보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 이게 좀 노출이 되면 그분들이 좀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진상 규명하는 과정은 제가 지금 쫓아가는 과정은 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로 인해서 또 많이 주변에서 다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뭐 말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또 우리 화군이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사항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여간에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공허한 추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어서 제가 쫓아가는데 그동안에 좀 지쳐 있었는데 다시 조금 힘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쫓아가보고 우리 부모님들 힘이 필요할 때는 뭐 저절로 가서 네. 말씀을 드려야죠. 아우,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바람은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떻습니까? 단원 FM에 나와보니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냥 네. 이렇게, 방송 전에 안 들어보셨고 잠깐 들어보셨군요. 아니요. 저는 이게 이 방송 전 방송을 좀 많이 네네네. 봤었습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옛날부터 참 즐겨 들으세요.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이제
두시레이트 김기덕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 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없어지면 그거를 제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우리 부모님들 목소리는 우리 가족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지만 또 가끔씩 가다가 제가 여기를 유튜브로라도 네. 라이브를 하면서 라디오 하는 거는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진상규명이 자꾸 이게 뭔가 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발목을 계속 받아서 잡는구나. 발목을 잡아서 네. 생각은 좀 많은데 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획은 좀 많이 있는데 차츰차츰 뭐가 좀 정리가 돼 가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기억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성아버님의 신청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춘의 92장마 종로에서 듣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탑골 공원 담장 기와도 흠씬 젖고, 고가 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디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 묻혀 흘러간다.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는구나.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